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으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네요. 지난 학기에는 제가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많이 찍어 올렸는데 이번 학기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 명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마음이 조금 가벼우신가요? 지금 고양이들 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1시간짜리 수업인데 영상으로 올릴 때는 저희들이 뭐 20분 이상 이렇게 간략하게 1시간짜리는 20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시간을 좀 맞춰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분간 이거 수업을 지켜본다는 게 뭐 또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분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좀 제가 드려야 할 텐데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51페이지 3장 행동 모험을 나갈 예정이죠. 3장 행동 모험을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감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감정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잘 다루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거의 인생의 행복이 감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비중이 중요했죠. 이 장에서도 생각, 신념에 관련된 걸 배웠죠. 생각, 신념, 거의 비슷한 말인데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또 삶은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3장이 뭐냐면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또 어쨌든 감정은 온전히 느끼는 거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생각 역시 좀 더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고, 그렇다면 행동이라는 거는 물론 저는 이제 감정과 생각, 특히 감정이 조금 더 우선시하는데 어쨌든 감정과 생각을 중시한다면 감정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은 따라온다는 입장이긴 한데 이 여러 이론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러 이론에서 또 행동을 바꾸면 감정이 따라온다면 그런 이론도 당연히 틀린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행동을 내가 또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들이 액트나 CBT나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액트가 수용 전념 치료를 액트라고 하는데 그 액트에서는 자신의 가치에 맞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행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아니어도 어차피 감정, 생각, 행동 이 세 가지가 물론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치를 세웠다면 그 가치를 제대로만 세우면 행동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실현하는 어떤 방법 혹은 또 하나는 가치를 제대로 세우면 행동도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 같은 걸 쭉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기 충족적 예언 같은 것도 나와 있죠. 자기 충족적 예언은 사실 생각과 행동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행동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 나는 잘 살 거야 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으면 보통 좀 잘 사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긴 한데 물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좀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나 신념을 좀 더 이렇게 성장하는 방향, 긍정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부정이라는 개념도 나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이고 기능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제 행동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 성찰하기라고 5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겪었던 순간을 묘사해봐라.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외로움을 겪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데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왜 잘 못 느끼냐면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노래방에 가든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든 또 과하게 먹든, 그러니까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루 종일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취미로서 자기 삶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들 좀 얘기하기 뭐하지만 상실 치유를 위한 건데 결국은 이게 중독과 연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하게 돼서 그것이 결국은 나를 망가뜨릴 때, 우리가 하루 3끼, 4끼, 5끼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영양실조 걸리거나 쓰러지죠. 근데 음식을 10끼 이상 먹게 되면 이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운동이 좋은 거죠. 근데 운동을 과하게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도 뺏길 뿐더러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뭐 무릎이 나가든 간에 그렇죠. 관절에 손상이 오죠. 그런데도 그 운동을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외로움을 내가 겪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 적이 언제인지 한번 이렇게 잘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립되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게 막은 그 생각은 무엇인가? 분명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 외로움은 뭐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얘기하면 나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혹은 나는 거부당할 거야. 뭐 친구한테 얘기했든 난 거부당할 거야. 혹은 나약한 사람 취급받을 거야. 혹은 바보 취급받을 거야. 혹은 창피할 거야. 수치스러울 거야. 이런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선택한 행동의 결과는 어땠는가? 고립을 그냥 손 안 내밀었던 거죠. 안 내밀었을 때 결과는 어땠고, 손을 내밀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근데 대다수 여러분들이 아마 손을 내밀었을 때의 결과가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 행동 선택하기가 지금 나오죠. 55페이지에 보면 다르게 한번 행동해 보기.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형성된 그러니까 행동 전략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유효했어. 예를 들면 엄마 아빠한테 때를 썼을 때 막무가내든 혹은 때를 쓰거나 혹은 내가 토라지거나 이게 삐지는 거죠. 삐진다고 표현하는 전라도 사투리라면 사실 삐진다, 이게 토라진다로 얘기하죠. 그러거나 아니면 막 막무가내로 때를 쓰거나 뭐 예를 들어 엄마 아빠한테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뭐 선물을 사줬든 먹을 걸 사줬든 혹은 나한테 관심을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평소 때 관심을 보여주지 않다가 내가 토라졌을 때 혹은 뭐 내가 너무 막무가내 때렸었을 때 관심을 보여주거나 어떤 보상물이 왔었어. 그럼 만약에 그렇게 형성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만약에 이성 친구나 동성 친구를 만나는데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막무가내로 우기는, 목소리 크게 우기는, 막 울든 우기든 뭐 때를 쓰든 혹은 삐지든 뭐 이성 친구간에서 내가 토라지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내가 화났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런 행동이 효과적이었겠지만 당연히 성인이었을 때는 절대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성인이었을 때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성인으로서, 그거는 길게 놓고 보면 그 누구도 성인으로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볼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떼쓰거나 뭐 우기거나 혹은 토라지거나 뭐 성인인데도 좀 잘 삐진다 뭐 이런 말씀 하시죠. 근데 우리가 같은 성인일 때 그런 성인들이 있다면 30대든 40대든 50대든 삐지는 거는 뭐 10대 때 삐지고 50대 때 안 삐지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정, 생각, 행동은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가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워진다는 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 30, 50을 먹어도 여전히 10대 때 했던 행동 혹은 10세 이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렇게 쉬운 말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유아기적인 행동을 한다, 뭐 더 비아냥거릴 때는 뭐 초딩이냐 이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비하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경우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무슨 어째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말이 왜 뭐 꼰대라는 단어도 있고 뭐 어른들한테 보면 꼰대다, 뭐 고지식하다, 꽉 막혔다. 또 어른들이 또 젊은 사람들한테 또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끈기가 없다, 뭐 책임감이 없다, 뭐 서로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이제 성인이 되기 바로 청소년들이 그 어른들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TV나 매스컴이나 정치나 혹은 가족에서 많은 어른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청소년이나 이제 초기 성인들 여러분들에게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저도 그렇게 인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란 얘기는 우리가 어른들의 행동이 어른이라면 저렇게 감정이 저렇고 감정도 저렇게 풍요로우면서 속도 깊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참 지혜롭고 때로는 두려울 만한 일인데도 좀 담대하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걱정 안 하면서 지혜롭고 사리분별이 명료하면서도 또 가슴도 따뜻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보면 참 진정성 있고 참 존경이 가고 뭐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정과 생각과 행동 면에서 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인이면 정말 성인으로서 존중받고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성장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대다수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다시피 대다수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죠. 물론 저도 계속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은 저 역시도 많은데 대다수 어른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고 또 사회라는 곳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존적인 도시인 거죠. 생존적인 삶인 거죠. 생존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물론 이게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공포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공포를 계속 조장하죠. 1억짜리 집을 살면 2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살아야 왠지 내 노후에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은 공포심을 심어주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지금 결국 이 행동 장면에서 뭐가 얘기 나오냐면 다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제 물론 이런 수업을 얼마나 우리가 받았겠냐 이거예요.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나이대에도 제 수업을 뭐 듣긴 듣지만 우리 전교생들이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성숙해 나가시면 그게 누구한테 좋은 거냐면 여러분들 본인한테 좋은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져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길이죠. 여러분도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성숙시키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니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누가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가족이 행복해지죠.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가시면 여러분들 배우자가 행복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행복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표현할 말이 없어요. 지혜롭고 성숙한 자녀가 되고 뭐 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엄마 아빠가 되고 성숙한 친구가 되려면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성장시켜야 돼요. 좋은 친구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랑 좋은 친구가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끼리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끼리는 그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친구든 뭐 이성관계든 뭐 가족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잘 계속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측면에서는 내가 좀 더 성숙한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를 계속 전체적으로 통찰해야죠. 과연 성숙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래서 57페이지에 이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느껴질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세 번째 같은 얘기도 세 번째에도 있네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그 느낌을 주는 그 대상을 우리가 회피할 때가 많은데, 내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이 말 굉장히 좋은 말이죠. 물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런 말도 나와 있네요. 이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으면은 뭐 편지를 쓰되 발송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용서의 방법이 어떨 때는 내가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도 지혜인 거죠. 내 만약에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별잘못 아닌데 상대방 굉장히 크게 삐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요. 그러니까 내가 10회만큼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10만큼 상처를 줬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1을 받을 수도 있고 100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10회만큼은 용서를 하든 용서를 구하든 아니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상대방한테 전달하지 않더라도. 근데 내가 10회를 줬는데 1만큼 안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래도 10만큼은 내가 미안할 때 이제 좀 표현하는 것도 좋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57페이지에 그런 반대 반응이 맨 하단에 실수로부터 우리는 삶을 배운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좋은 삶이라는 거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유튜브나 많은 그런 자기계발서에서 그 시크릿 같은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해서 막 끌어당긴 법칙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는 말고 그게 일리는 있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다루냐, 자기 충족적 예언도 있고 하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것이지 뭐 이제 좀 허무맹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막 복권에 당첨될 거야 라고 뭐 믿고 산다든가,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신이나 뭐 부처님이 됐든 뭐 어떤 절대자에게 막 이렇게 그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들 있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기복기도, 뭐 성공기도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 성승까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종교를 믿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기복적인 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나 절대자는 나한테 뭔가 좋은 거를 주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삶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울감, 슬픔 같은 거 나오네요. 58페이지에 막 사람들을 피하는 거죠. 사회적 모임도 피하고 싶고 원치 않지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반대 행동을 한번 해봐라. 한번 시도해봐라. 행동을 먼저 해봐라.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나 좌절감 같은 것도 보면 중요한 내용이죠. 59페이지 보면 보통 내가 믿는 것을 남들한테 납득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걸 상대방한테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뭐냐면 내가 항상 옳다. 내 입장이 옳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반응은 뭐예요? 상대방이 비합리적일지라도 타인의 관점을 이해해라.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저도 사실은 저희 가족 중에 연세가 많이 드신 뭐 어르신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얼마나 옛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정말 그 비합리적 신념 테스트 해보면
검사지가 있거든요. 아 정말 비합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체크가 많이 될 것 같은. 그렇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감정,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관점을 이해하는 거. 그러면 좀 화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 자기의 입장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뭐 변명이나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은 어땠을까? 내가 화났다면 상대방은 어땠을까? 상대방을 생각할 정도 되면 수준 높은 겁니다. 미안한데 여러분들. 그렇죠? 살면서 여기서 상대방은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과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중에도 제가 종종 봐요. 종종.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마음 씀씀이를 하지?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 대학생들 분들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사실 보고 배워야 할 점도 굉장히 많다는. 여러분들 그 순수함이 이제 자꾸 이제 어른 되면서 잊혀져서 문제인 거죠. 네. 종종 놀래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점들이 많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죠.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 61페이지부터는 물론 이제 60페이지까지는 다음 수업 시작할 때 한번 뭐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이라든가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한 다음에 그다음 61페이지부터 저랑 같이 또 진도를 나갈 건데 뭐 미리 예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명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과 그간에 못 나눴던 마음 많이 나누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